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그 다음에 물가가 불안할 때, 이럴 때 많이 오른 거죠. 최근에 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이럴 때 금 가격이 오른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안정된 시기를 계속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다니면은 우리가 승진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요. 우리가 자산 가지고 있는 주식, 집값 오르기를 바라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대만 해협 문제죠.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정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해지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금으로서 더 빛날 거라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낮은 겁니다만은 이런 불확실한 시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금은 일부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제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2016년, 2017년, 특히 2017년 무렵이었는데요. 그때 코피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북한의 핵심 지역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주간지에는 표지 기사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금을 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금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미래를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대비해서 하서라도 우리가 금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그 무렵에도 금값이 올랐는데요. 그때 금값이 오른 것은 제가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다. 금리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거의 0%까지 떨어졌고요.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이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다면은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때 돈을 정말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돈을 풀면 또 시차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금이 해지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시기, 그 다음에 돈이 많이 풀린 시기, 이런 때도 경제는 어렵지만 금 가격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 제가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요.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금 가격이 상승했고요. 두 번째,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떨어질 때 또 금 가격이 상승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하락할 때 금이 인플레 해지 수단이죠. 최근에 금 가격 상승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물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지금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고 그러죠.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관세를 부과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 3% 안팎으로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높은데요. 더 오를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오르면은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2000년에서 2024년까지 15년 동안을 보니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 평균 2.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금 가격은 10.1% 올 평균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은 물가 오르면은 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 상승은 인플레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도 금을 사야 될 것인가.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가격을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달러 인덱스가 약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달러 인덱스는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그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작년, 재작년에 아주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아마 2.0% 컨센서스가 그건데요. 저는 1.3% 정도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역시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값은 더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앞으로 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 캐낸들은 생산량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공급은 서서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사고 있죠. 특히 중국 중앙은행이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요. 그 돈으로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 아직도 금 비중이 4%도 안 됩니다.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중국 등 일부 그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금을 계속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금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금 투자할 때는 오렌 버핏이 금을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그래서 금 안 산다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은행도 그래서 금을 안 사는 거고요. 우리가 그 채권을 사면은 이자가 나오죠. 주식을 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이라는 것은 이자도 배당도 없기 때문에 금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금 투자 안 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중기적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미국 금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 문제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등 중앙은행이 계속 금을 사기 때문에 금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을 언제 어느 시기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그때 사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제 조정을 보이고 언제 오를지 모르고요. 중요한 거는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는 겁니다.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가서 금바를 사시면 돼요. 대신 그거는 부가세를 살 때 10%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량이면 괜찮은데요. 양이 많으면은 집에 보관할 때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 실물 투자보다는 금 선물 시장이나 그 다음에 금 ETF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 ETF 한 배짜리도 있고 두 배짜리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소액으로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팔 때 이익이 나면은 약간의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요. 금 ETF를 투자하시면은 매매도 쉽고 소액으로도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미 달러 인덱스, 미국 금리, 물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른 것은 물가, 관세에 따른 물가 불안,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저는 중기적으로 앞으로 달러 인덱스,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미국 금리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죠. 미국 경제가 최근까지 높은 성장을 하고 있으면 소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요. 금리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 소비 지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결정하는 게 고용이죠.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올라오고 고용이 늘어나면은 미국 가게들이 소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발표되는 미국 실업률, 고용 통계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즉각 현황을 판단하고요.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